오늘 아침 거울을 보거나 샤워 중에 문득 몸에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코털 사이에 흰 털이 보였다면 혹시 아래쪽 털까지 하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단순한 나이 탓이라며 이 작은 징후를 무심코 넘기시려 했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건 몸속 어딘가에 장기가 침묵 속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병이 발병하기 훨씬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상 신호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순을 넘긴 이후에 나타나는 신체 변화들은 자연스러운 노화인지 아니면 위급한 구조 요청인지 구분하는 것이 앞으로의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0세 이상이라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3가지 침묵의 신호와 지금 당장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재료들로 몸을 눈에 띄게 되살리는 강력한 식사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 소개할 특정 부위에 생기는 흰 털과 그것을 해결하는 해독 수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보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 후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도 스스로 2발로 걷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란다면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예순 이후에 올바른 식습관을 주제로 삼아 건강 수명을 늘리는 식사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신다면 마지막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신호는 바로 매일 샤워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다리의 변화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다리털이 예전보다 얇아지고 듬성듬성해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훨씬 굵고 풍성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상하리만큼 매끈해졌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여성이라면 제모가 필요 없어져서 편하다고 여길 수도 있고 남성이라면 그저 나이 탓이라며 무심코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맥경화의 초기 징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폐쇄성 동맥경화증이라는 질환의 초기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신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의 털은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 물이 필요하듯이 다리의 털도 혈액이라는 생명의 물줄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다리는 원래도 혈류가 약해지기 쉬운 부위입니다. 만약 다리의 동맥이 점점 단단해지고 내부가 좁아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라는 영양 배달이 다리 끝까지 제대로 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양이 부족해진 모근은 힘을 잃고 털이 빠지며 다리 피부가 부자연스럽게 반짝이고 매끄러워지게 됩니다. 이 상태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며 방치하면 다리 저림 냉증이 심해지고 결국 걷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다리 조직이 괴사할 위험까지 생깁니다. 다리의 혈관이 막혔다는 건 뇌나 심장의 혈관 역시 이미 비슷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섭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혈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비싼 약이나 건강기구를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근처 마트에서 단돈 2,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구원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고등어 통조림입니다. 설마 그런 흔한 음식이 효과가 있어? 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이 PA는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효과를 지닙니다. 서울의 한 국립연구기관이 진행한 대규모 조사에서도
생선을 자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경색 등의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생선회를 먹지 않고 굳이 통조림을 추천할까요?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선회는 공기와 닿는 순간부터 산화가 진행되어 EPA가 쉽게 파괴되지만 통조림은 공기 접촉 없이 가공되기 때문에 소중한 EPA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뼈까지 부드럽게 익어 있어서 60대 이후 부족하기 쉬운 칼슘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말끔히 청소해줄 뿐 아니라 뼈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먹는 링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섭취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이 3번 된장국에 넣어 드시거나 무즙과 함께 반찬으로 곁들이기만 해도 됩니다. 단지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다리 끝 목근까지 다시 혈액이 돌기 시작하고 온몸의 혈관이 되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리털이 예전보다 얇아졌다고 느끼셨다면 그것은 고등어 통조림을 먹어달라는 당신 혈관의 간절한 목소리일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는 바로 여러분의 손입니다. 지금 손을 한번 보세요. 특히 손톱을 유심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손톱에 세로줄이 생기거나 쉽게 갈라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런 거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줄이 깊고 손톱이 점점 약해지며 표면이 거칠어지고 갈라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미 상당한 영양 부족에 빠져 있다는 긴급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톱은 우리 몸에서 영양 공급 순위가 가장 마지막으로 밀리는 부위입니다. 심장이나 뇌처럼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관들에 먼저 영양분이 공급되고 남은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손톱이나 머리카락 같은 말단 부위로 전달됩니다. 즉 손톱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몸 안에서 이미 단백질과 미네랄 같은 중요한 재료들이 고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부족하기 쉬운 것은 단백질과 아연입니다. 아연은 새 세포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마치 공장에서 일하는 숙련된 기술자와도 같습니다. 이 아연이 부족하면 건강한 손톱이나 피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단백질과 아연이 장기간 부족한 상태, 즉 신형 영양실조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입맛이 없다고 간단히 국수나 토스트 같은 음식만으로 식사를 때우고 계신가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손톱이 약해졌다는 것은 혈관도 약해지고 있고 뼈도 약해지고 있으며 근육조차 점점 힘을 잃고 있다는 몸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해답은 가까운 동네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한 완전 식품입니다. 특히 손톱의 주재료가 되는 양질의 단백질과 세포 재생을 도와주는 아연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계란의 효과를 몇 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음식 궁합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가 풍부한 식재료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몬이나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면 아연의 흡수율이 확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계란을 샐러드에 넣고 거기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아침 식사 때 계란 프라이 옆에 브로콜리를 곁들이는 식으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손톱에 생긴 세로줄은 지금 내 몸에 재료가 부족해요 라는 몸의 편지입니다.
값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사기 전에 먼저 하루에 계란 2알부터 드셔보세요. 한 달 정도만 꾸준히 실천하면 손톱 뿌리에서부터 반짝이는 건강한 핑크빛 손톱이 자라나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손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장과 근육이 젊어지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번 영상에서 무엇보다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영상 시작 부분에서도 언급했던 코털이나 아랫부분의 털에 생기는 흰색 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머리카락이 하얘지는 것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코털이나 음모 같은 부위에 흰 털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 깊은 곳에 있는 특정 기관이 보내는 경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목젖 아래 위치한 갑상선이라는 기관의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온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에너지의 중심 같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장기의 움직임을 조절하며 피부와 모발의 재생을 촉진하는 등 마치 자동차의 엔진처럼 우리 몸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 전체의 대사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며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의 활동도 저하되어 모근이 색을 입히지 못한 채 흰털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코털이나 음모 같은 굵은 채모는 일반적인 머리카락보다 생장 주기가 훨씬 길기 때문에 원래는 흰털이 쉽게 생기지 않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까지 흰털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몸의 대사 엔진이 현저히 느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들어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거나 식사를 줄였는데도 체중이 늘거나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항상 피곤하거나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지는 증상까지 나타난다면 이는 단순한 갱년기가 아니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지만 이건 분명한 치료와 식단 개선이 필요한 의학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떨어진 갑상선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바로 요오드라는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주재료로 미역 다시마, 김톳 등과 같은 해조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식재료들을 평소 된장국이나 국물 요리에 꾸준히 활용하신다면 부족하기 쉬운 요오드를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해조류는 건강에 좋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본래 해조류를 자주 섭취하는 식습관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결핍은 드물지만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셀레늄이라는 또 다른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셀레늄은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성분이 부족하면 만들어진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셀레늄은 고등어나 참치 같은 생선과 계란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으므로 앞서 손톱 건강을 이야기할 때 소개한 계란,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강조한 미역국의 조합은 결과적으로 갑상선 기능 회복에 탁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코털이나 음모에 흰털이 생겼다고 해서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금 내 몸의 엔진이 식고 있어요. 다시 에너지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몸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주저 말고 계란을 챙기고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으로 대사를 깨워주세요. 그 작은 식탁의 변화가 당신의 몸을 다시 활력 넘치는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리에 털이 빠지거나 손톱에 세로줄이 생기고 잘 부러지거나
코털이나 음모에 흰털이 나는 현상까지 3가지 신체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몸속 혈관이 막히고 영양이 부족하고 대사 기능이 떨어졌다는 3가지 핵심 원인에서 비롯된 노화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 보일지 몰라도 이런 사소한 신호들을 무시하고 지나치면 결국은 뇌졸중이나 전신 쇠약, 심지어는 장기적인 와병 생활 같은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재료들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몸은 분명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불균형과 피로, 그리고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한꺼번에 정리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해독 스프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레시피는 서울대 출신의 노화의학 전문가인 김준호 박사 등이 연구한 식물화학 성분 기반의 파이토케미컬 스프 이론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끓여 먹을 수 있는 생명력 가득한 자연 요법입니다. 필요한 재료는 단 4가지입니다. 양배추, 양파, 당근, 그리고 단호박. 이 4가지 채소는 노화와 염증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력이 매우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재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냄비에 넣고 재료들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약불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은근히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소금이나 조미료를 넣지 않고 채소 본연의 맛만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맑은 갈색빛의 국물이 우러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채소 세포벽이 열과 시간에 의해 분해되며 흘러나온 파이토케미컬 그 자체입니다. 이 스프의 진짜 놀라운 점은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혈액을 맑게 하며 상처 입은 혈관과 세포들을 복원시켜주는 힘입니다. 이 스프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피부가 밝고 탱탱해졌다는 분도 있고 흰 머리카락이 줄어들었다거나 감기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맨 국물이 심심하게 느껴진다면 간을 약간 맞춰보셔도 좋고 앞서 소개해드린 고등어 통조림을 함께 넣어 끓이면 더욱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고등어의 EPA 성분과 채소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그야말로 무적의 항노화 스프가 완성됩니다. 이 스프는 아침 식사 전에 한 잔, 혹은 저녁 식사 전 입가심처럼 한 잔씩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는 재료들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이 스프 한 그릇이 비싼 영양제나 화장품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부터 건강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몸을 위한 최고의 투자,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다리털이 빠지는 현상, 손톱에 생긴 세로줄, 그리고 코털이나 아랫부분 털에 나타난 흰 털. 이 3가지 변화는 더 이상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살아가고 싶다는 제발 영향을 달라고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 생명의 신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결책들은 모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 동네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구할 수 있는 것들 뿐입니다. 고등어 통조림으로 혈관을 청소하고 계란으로 세포를 새롭게 만들며 해조류로 대사를 활성화하고 채소 스프로 몸속 독소를 씻어내는 것. 다 평범한 식재료지만 그 힘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야말로 60대, 70대, 80대를 지나면서도 젊고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입에 넣는 음식이 6개월 후, 1년 후의 몸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다시 젊어질 수 있는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 위에 작은 변화를 더해보세요. 몸은 반드시 그 정성에 보답해 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당장 마트에 가서 고등어 통조림을 사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오늘 저녁엔 채소 스프를 한번 끓여보자고 결심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젊음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60세 이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웃음이 가득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